구호품 횡령입니다. 이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성금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구호단체를 사칭하는 조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SNS에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국민과 한국인 형제들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단체에 구호품을 보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이건 정말 아니죠. 대사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단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관에서요, 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소위 이 GBA라고 이 알려진 단체는 SNS를 통해서 대사관과 함께 구호 물품 그리고 현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단체는 GBA 터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은행 계좌번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은 GBA라는 조직은 대사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당 조직 관리자는 테러 조직의 구성원으로 튀르키예에서 수배 중인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국민과 이 한국인 형제들은 대사관 또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이슬람권의 인도적 구호단체인 이 튀르키예 적신월사 또 이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고 또 잘 알려진 조직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혹시 모를 위생 문제 때문에 이 중고 물품은 이 구호 물품으로 받고 있지 않다라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또 이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못된 사람입니다. 현금이든 구호품이든 보내실 때는 공신력이 분명한 곳을 통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근로소득세 증가입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수 증가율이요, 이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가 무려 5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7년 실적인 34조 원과 비교했을 때 23조 4천억 원, 즉 68.8%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면서 49.2% 증가한 이 총 국세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 일명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이 국세 증가분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부는요, 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이유를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늘고 또 임금 수준 자체도 높아지다 보니까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가 커졌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귀속 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95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연말정산을 신고했던 이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서 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 중산층의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이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소득세 부담 완화에는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도 유리지갑으로 26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아이고 직장인들 세금 부담에 그리고 물가 올라서 물가 부담에 네.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예. 자, 우리가 이제 WHO의 기준에 따르면요. 허리 둘레를 정확하게 재려면 우리가 이제 배꼽 윗부분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제 윤영민 씨부터 좀 이제 측정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배꼽을 이제 옷을 입으셔서 이제 배꼽이 표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요. 배꼽 부위를 제가 좀 스티커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꺼운 거 입었다는 거 좀 꼭 말해 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양발을 이제 어깨 너비로 한 30cm 벌리셔서 이제 체중이 골고루 이제 분산이 돼서 이제 균형 있게 자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상,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골반의 가장 위쪽과 이제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에 중간이 되는 부위에서 이제 허리를 측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허리를 사이즈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쪼여주세요. 아, 이제 이거 측정하실 때 주의하는 게 이제 피부에 너무 누르면서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 피부를 조금 이제 밀착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셔서 측정을 해주시는 게 이제 정확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야 돼요. 추워서요. 속옷도 입고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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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을 해서 자 밀착한 상태로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32인치, 네, 32인치가 되네요. 제가 진짜요? 네, 32인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34인치 미만이시기 때문에 네. 정상 수치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네요. 네. 저는 그다 30인치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오늘 큰일 났네, 옷을 이거. 두껍게 입으셨으니까. 예.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진짜. 네. 선생님 저도 궁금해요. 저 허리 인치 안 재본 지 진짜 너무 오래됐거든요. 네. 한번 몸무게로만 늘 생각을 했지 허리를 네. 재봐야 된다고는 뱀의 생각 허리인데요. 와, 진짜 한 줄기. 한가위 씨도 제가 한번 허리 둘레 측정해 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골반의 가장 위쪽과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 부위의 중간 부위를 이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저런 옷 입는 거야. 그러니까. 배꼽이 여기 밑에 있는 게 맨살이에요, 맨살. 배꼽이 이제 보이시기 때문에 선생님 그 마이크 줄 안으로 해야 하죠. 네. 네,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좀 해보도록. 눈바디를 봤을 때는 한 하겠습니다. 24인치 될 것 같아요. 눈바디. 아, 24인치 될 것 같아요. 네. 배꼽 저기 여기 밑에 있는데 거기 위에.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볼게요. 마이크. 골반과 정말. 위에. 아이, 숨 좀 쉬세요, 좀. 네. 편하게 계시면서 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네. 도와줘야 돼요. 네, 이게 앞에서는 잘 안 네네. 보여서. 네, 이렇게 재보니까 이제 정확합니다. 장가연님은 네. 한 27인치 정도 나오시네요. 아니, 이 허리가 27이에요? 네.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어? 27인치면은 그 한참 살쪘을 때는 제가 바지 30인치까지 입었었거든요. 아니 그럼 도대체 24인치는 허리가 얼마나 타는 거야? 바지 사이즈하고 허리 사이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골반과 갈비뼈 사이의 기준으로 이제 허리 둘레를 재는 거기 때문에 바지 사이즈와는 조금 다른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줄자로 한번 정확하게 허리 둘레를 재셔서 내 뱃살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몸무게 체크만 할 게 아니라 허리 사이즈. 네, 맞습니다. 좀 아유, 잡아야 줄자 사야겠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배가 처져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재요? 그분들도 배꼽으로 해서 재요? 아, 이제 그 피하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 지방을 좀 들어 올리고 그렇게 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 네, 들어 올리고 허리 부분을 측정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는 게 있구나. 허리 둘레 잴 때도 참 비애를 느끼겠네. 이걸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그러네요. 아, 예. 정말. 알겠습니다.